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어제 또 어떤 MSCI 리밸런싱과 관련해서 급하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 좀 영 시원치 않죠. 12월 달 초 거래일인데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 12월 전반적으로도 아직까지는 반등에 대한 기미가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속도가 아무래도 강하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좀 눈치를 보겠다라는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시장은 계속 종목 중심으로 시장보다 수익률이 좀 떨어졌던 종목들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계속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빨간 펜 시간에서는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유화학 조선 쪽이죠. 대표적으로 정화조라고 불리는데 어감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관련된 섹터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들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에 따른 또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유화학 조선 섹터를 비교를 할 때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무엇보다 유가입니다. 유가에 대한 기반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이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유가는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봤었을 때 물론 유동성에 대한 변화도 있겠지만은 달러와의 추이와도 같이 연결을 지키는 측면들이 높겠죠. 즉 달러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고 그에 따라서 유가도 상승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로 봤었을 때 유가의 동향을 최근에 보게 되면 기조를 보게 되면 일단 꾸준히 올라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보다 수요에 대한 기반들도 확인되고 있지만 특히 경기에 대한 회복이죠. 이런 기반들도 확인되고 있지만은 무엇보다 달러화가 지금같이 약세 흐름들로 계속 이어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에 따른 변화가 기조적으로 어떤 유가에도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이제 달러화 추이는 가장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죠. 아마 달러화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듯이 92대에서 더 하락할 듯 말 듯 계속 이런 상황들인데 추세는 일단 약세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달러화 약세는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가파르게 달러화 약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글로벌 자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러면 달러화 약세 쪽에는 무엇보다 뭔가는 크게 오릅니다. 이 크게 오르는 게 뭘까가 아직 관건인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하게 되면은 일단 유가 같은 경우도 일단 상승 기조를 계속 잡아가는 모습들도 이어가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연관성이 높은 정유화학 조선 섹터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일단 유가도 이번에 오페크 플러스에서는 아직 특별한 얘기가 없었죠. 감산을 연장을 실패를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가가 오르고 있는 부분들 쪽에서 계속 변수는 일단 감산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나올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공급이 아니라 수요겠죠. 수요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번에 어떤 백신 효과와 함께 그래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갈 수 있겠다라는 쪽도 엿볼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유가를 바라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들 대표적으로 V자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의미하는 바는 그래도 어떤 충격에서 벗어난다라는 관점들이고요. 백신이 이어지게 되면은 백신 접종 이후에는 그나마 정상적인 궤도 쪽으로 올라온다는 쪽인데 그중에서 한국이 가장 탄력적으로 높다라는 부분들 며칠 전에도 언급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그대로 좀 투영된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유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강세로 갈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제한 요인도 물론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가가 많이 쓰이는 쪽이 일단 내연기관과 관련된 쪽에 즉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죠.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로 가속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휘발유나 이런 경유 이런 쪽이 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중기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가 저희가 알듯이 과거에 8, 90달러대 갔던 그런 흐름들까지 가기에는 조금 더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점도 염두를 하시면서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움직이게 되면은 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하시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최근 들어서 정유화학 조선의 대표주자 롯데케미칼, 또 S오일, 한국조선해양 이 세 종목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들과 좀 정체를 보이다가 약 한 11월 달 초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과 거의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모습들을 안 보여줬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1월 달 외국인들 매수와 함께 지수의 탄력을 받다 보니까 정유화학, 조선 이런 그동안의 경기 민감 쪽 그리고 가치 투자적인 입장 쪽에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관점들이 뚜렷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아마 지수의 흐름들과 거의 동행하는 움직임 쪽으로 앞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일단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관점 쪽에서 일단 관련된 섹터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쪽도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유화학 조선도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에 맞게 같이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트렌드에 맞게 이어질 수 있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은 정유주 같은 경우는 유가의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또 이제 배당도 이제 그럼 정상적인 실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재개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이 추출물 그러나 즉 정유가 어떤 휘발유나 그리고 또 어떤 경유 이런 식으로 정제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추출물들이 가격이 강세를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정유주 쪽에서도 기대 수익들이 높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 복합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리고 또 정유주의 실적의 가장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재고 평가 이익이죠. 즉 지금 갖고 있는 재고 평가를 통해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기존에 이어졌던 이 부분들이 이제 재고가 이익으로 바뀐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실적의 한계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가 복합 정제 마진이 확보가 돼야 정유주의 본격적인 실적 회복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쪽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정제 마진의 추이를 보게 되면 올해 초부터 나왔던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솔직히 좀 부정적입니다. 특히 한 0달러, 즉 마진이 마이너스권까지 간 적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 쪽에서 적어도 4달러대에서 5달러대 부분까지 정제 마진이 이어져야 어떤 정유사 입장 쪽에서는 BEP, 즉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전히 1달러대 구간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본격적인 실적이 이제 영업 활동과 함께 마진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회복이 돼야 그나마 정유주가 본격적으로 실적이 내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그와는 조금 거리가 멀게 움직인다는 점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조선 쪽입니다. 조선도 이번에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쪽에서 시장에서 환호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LNG선 쪽도 잘 수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또 국내 조선사가 LNG선만 있는 게 아니죠. 조금 더 수익성이 높은 건 플랜트 쪽입니다. 플랜트 수주라든가 친환경 쪽 관련된 선박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해양 플랜트 쪽에서 또 하나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해상 부유식, 뭐 풍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친환경 관련된 플랜트도 계속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느냐 부분들도 하나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또 수주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주의 업그레이드되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주 요인 어떤 축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레드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즉 어떤 제품 가격도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게다가 이제 원가가 같이 원가가 들어가는 부분들과 제품 가격과 같이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둘 다 우상하면서 나올 수 있는 마진은 훨씬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높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수요도 잘 된다. 즉 잘 팔린다는 얘기겠죠.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화학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만약에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그럼 시작해서 한 10년간 계속될 것이냐?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가격들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때 돈 벌자 싶어서 설비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설비 투자가 재개되는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석유화학 섹터 쪽에서는 또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가격도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겠죠. 이런 쪽도 앞으로의 어떤 위험 요인, 그러나 리스크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최근에 동향을 대표적인 종목들로 보게 되면 이 어떤 정유나 그 화학, 조선 모두 다 보게 되면 올해 실적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그래도 그동안에 수주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 일단 흐름을 보게 되면 정유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빠르게 좋아지기 시작을 하죠. 어떤 조선 같은 경우도 일단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유지는 되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PR은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상황 쪽에서 PBR 즉 자산 대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쪽이 정유 쪽을 어떤 좀 상쇄할 만큼 실적 부분들이 성장이 나오느냐 부분들과 함께 이번에 소송을 좀 빨리 합의를 해서 그나마 불확실성을 줄이느냐도 하나의 관건으로 보이겠죠. 이 부분도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추세적인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섹터 안에서 중소형주 같은 어떤 기대감이 좀 덜 반영된 종목들은 오히려 계속 찾아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종목 중심의 대응도 같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중에서 정유화학 조선 중에서 뭘 사느냐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석유화학 관련된 화학 섹터가 좀 더 낫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따져도 무엇보다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실적에 대한 기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석유화학 쪽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석유화학 섹터 쪽에서 두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효성 첨단 소재고요. 이쪽 같은 경우 오늘도 지금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 그리고 또 친환경 관련된 부품의 섹터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효성 첨단 소재도 타이어 코드 관련된 타이어 쪽도 쉽게 말씀드리면 친환경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전기차용 타이어는 오히려 수익성이 더 높죠. 그런 관점 쪽에서 매출이 높은 부분들이 앞으로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겠다는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탄소 섬유 같은 경우도 지금 신소재 관련된 쪽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쓸 흐름들이 상당히 높겠죠. 이런 성장성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는 적자 흐름들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빠른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된 한 17만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3만 5천 원대로 대응하면서 또 하나의 화학 섹터 쪽의 중요한 변화들. 지금은 효성 TNC만 바라보고 있는데 효성 첨단 소재도 앞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소형 화학사 중에서 한 종목 애경 유화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무스프탈산이라는 쪽은 어렵다 보니까 저도 발음이 안 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시트나 도료, 바닥재 쪽에서 매출이 90% 되는 상황들인데 이게 환경 친화적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애경유화의 수혜를 보겠죠. 게다가 또 이 첨가제, 플라스틱 제품 첨가제 같은 경우나 고기능성 플라스틱 원료 쪽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떤 수익의 증가되는 요인들이 나온다는 관점 쪽에서 올해 실적 좋고요. 내년도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주가의 밸류들이 싸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 단계 레벨업된 11,500원대를 목표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8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정유화학 조선 섹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경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는 오랜만에 저평가가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